알중 오충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숙사를 해킹하라 썰을 올린 글쓴이입니다. 처음으로 쓴 글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다음 썰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학생들이 촛불 시위로 내쫓은 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와, 교장 선생님을 촛불 시위로 내쫓을 수가 있어? 나도 그랬으면은 교장을 많이 내쫓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던 1학년 어느 여름날, 핸드폰으로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학생회 땡땡일 땡시부터 학교 중앙현관 앞 교장 선생님의 연임을 막기 위한 촛불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중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0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뭔 소리야 이게? 했어요. 막 학교에 들어와 보니 교장 선생님을 내쫓는다? 어떤 일인지 하나도 몰랐던 저는 동아리 선배에게 달려가서 이 일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해준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교장이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 전국 마이스터고 축제를 그저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딴 학교에다가 축제 줘버리기. 두 번째, 쭉 이어지고 있던 공무원, 공기업 준비 방과 후 폐지.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했던 방과 후 학생이 인권위원회에 찔렀다고 전부 폐지. 더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생각나는 건 이 정도였어요. 대부분 학교의 전통이거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활동들을 전부 대부분 없애버린 거죠. 심지어 일본어 담당 선생님과 크게 싸우시고 일본어 선생님께 불이익을 준 것도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장 선생님이 연임을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분은 더 이상 이런 사람이 교장이면 안 된다라는 큰 뜻을 갖고 위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약속의 당일이 되어 저와 친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여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여러 선배님들이 촛불을 들고 중앙현관에 모였죠. 날은 어두워지고 여러 촛불로 중앙현관이 밝게 빛나고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선배들을 해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야야, 니네 들어가라, 뭐하냐, 들어가라. 그때 당시 학생부라 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해병대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은 무려 특전사 출신이셨죠.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학생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오른쪽 가슴 쪽에 칼자국이 나 있는 걸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다들 출신이 엄청나다 보니 포스들이 대단했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야야 빨리 들어가, 야 니네 뭐하냐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막 조금 있다가 큰 소리로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는 그 무서운 학생부도 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 학생부장님께서 우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학생회장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내로 들어가셨고 남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해산시켰죠. 다음날 이 일은 결국 교장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학생들이 자기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정면으로 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부임하기로 했던 날까지 한 번도 학교에 나온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날 학생회장과 학생부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잘 끝나서 결국 연임을 하기로 한 교장은 그대로 나가고 기존의 교감 선생이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학교는 사립이다 보니 한 번 오신 선생님들은 큰 이유가 없다면 우리 학교에서 몇 년에서 몇십 년씩 계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교장 선생님의 선배님들이 무려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교장 선생님이 그전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교감 선생님들의 선배들이 이 학교의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수학 선생님은 3명, 4명 정도 있으셨는데 그 중에 2분이 무려 우리 기수 졸업과 같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교장 선생님보다 선생님으로서 선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교 최고의 실세는 수학 선생님 2분이라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 후 다행히 기존에 없어졌던 공기업 준비반 그리고 전교생이 들어야 했던 방과 후는 다시 부활하였고, 비록 공기업 준비는 안에서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방과 후를 하면서 전공이 아니었던 전기나 전자 쪽 그리고 토익 같은 비전공 같은 과목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시위하는 모습을 막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 같이 올려드릴게요. 위 사건으로 인해 저희 학교는 지방 뉴스에도 나왔고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 사립고등학교 가서 재밌는 일 많이 겪었는데, 보통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하다가 오고 공부하다 오고 공부하다 오고 거의 이거의 끝인데, 연속인데, 옛날에 공고였고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사립이 된 건지 옛날 공고 쓸 때도 사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립으로 돼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 같은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향후 한 20년 안에는 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등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우리 때 한 반에 30명씩 반 급수가 한 10개 넘게 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한 반에 60명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근데 요즘에 한 학년에 뭐 15명, 한 학년 토탈 다 해봐야 뭐 7명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치려는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합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서 중학교까지 학교를 마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의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회로 뛰어드는 나이대를 한 2년 정도 더 빠르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뭔가 여러 가지를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 애들 발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성인 키와 등치에 맞먹는 몸이 되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1년 뒤에 있을 그 시험 공부하는 거는 머릿속에 잘 남질 않아. 친구들이랑 막 퀴즈 내고 서로 막 장난치고 그런 것들에 뭐 추억이 묻어있거나 뭐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공부하고 있어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갑자기 띵띵대는 걸 제외하면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다고. 근데 막 17살, 18살 이때 공부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서 자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뭐 성인이 계산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배우고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화과정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느려. 20살 됐을 때 성인이라고 치는 건 너무 느리다고 봐요, 전. 이번에 만으로 나이 바꾸는 게 6월 달부터 바뀌죠. 바뀌는 김에 만 18세로 확 낮춰버리고 한 19살 정도 되면은 성인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3년 동안 하는 거 너무 지겨워. 2년만 하고 더 심화돼서 자기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학교를 가든지 다른 공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마련해서 가는 게 나는 훨씬 낫다고 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과 사회화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서부터는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이과로 갈래, 나는 문과로 갈래, 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때부터 이미 머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기회들이 오는데, 그거를 너무 나라에서 애 취급하면서 너무 애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무조건 성공만 하면서 잘합니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뛸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부모고 선생님이고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죠.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에 내보낼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학교 생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모 여러 펜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 다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촛불 시위를 통해서 교장들을 내쫓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